어르신,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그게 비 때문에 가방이 좀. 그럼 다음에 다시 오세요. 서류 없으면 상담 못해요. 2022년 6월 비 오는 목요일 오후 메가라이프 보험 강북지점 로비에 울려 퍼진 이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 사람의 인생이었다. 낡은 검은 코트를 입은 노인은 입원 창구 앞에서 멈춰섰다. 등이 약간 굽었고 비에 젖은 손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담당 직원 고은은 번호표도 제대로 보지 않고 손을 휘저었다. 다음 분, 잠깐만요, 제가. 어르신, 지금 바쁘거든요. 신분증이랑 서류 완벽하게 준비하고 다음에 오세요. 노인이 난처한 표정을 짓는 순간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났다. 30 초반의 여성이었다. 단정한 네이비 재킷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윤서아 대리. 고은 씨, 잠깐. 서아는 수건을 들고 노인에게 다가갔다. 손부터 닦으세요. 노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서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차가운 손으로 계약하면 마음도 얼어요. 로비의 공기가 순간 멈췄다. 고은이 인상을 찌푸렸고 지점장실 유리문 너머에서 누군가 고개를 돌렸다. 번호표를 든 다른 고객들도 힐끗힐끗 쳐다봤다. 서아는 노인을 자신의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다. 따뜻한 보리차를 내오고 젖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신분증이 좀 번졌네요. 괜찮아요.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세안 컨설팅의 고문 한도현이었다. 보험업계에서 40년을 일한 전설. 수천 명의 설계사를 평가하고 수백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킨 인물. 그의 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갔다. 실적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 고객을 ATM처럼 대하는 사람, 숫자만 쫓는 사람들. 그런데 이 젊은 설계사는 달랐다. 어르신, 오늘 어떤 상담을 원하세요? 도연은 일부러 더듬거리며 말했다. 실은 아내 보험을 좀 알아보려고요. 저한텐 이미 여러 개 있는데 아내는 아무것도 없어서. 부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3입니다. 지병이 있으신가요? 당뇨가 조금. 서아의 손이 잠시 멈췄다. 도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이제 포기하는구나. 실적이 안 나오는 고객은 빨리 정리하는 게 이 업계의 철칙이니까. 하지만 서아는 예상을 깨고 정직하게 말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인 연세와 병력이면 가입 가능한 상품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보험료도 상당히 비쌀 거예요. 도연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다. 역시 그렇군. 하지만 서아가 다시 입을 열었다. 방법을 찾아볼게요. 당뇨 환자를 위한 특화 상품이나 소액이지만 실속 있는 상품들이 분명 있거든요. 보험료 부담이 크시면 보장 범위를 좁히더라도 꼭 필요한 것만 넣는 방법도 있고요. 도연은 다시 집중했다. 실적도 안 나올 텐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요? 서아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 어머니도 비슷한 나이세요. 보험 하나 없어서 병원비 걱정하시는 모습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녀는 다시 도연을 마주봤다. 보험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약이라고 생각해요. 불안을 줄여주는 처방처럼요.
도연의 가슴 한쪽이 무너졌다. 40년 전 그도 똑같은 말을 했었다. 1982년 25의 한도연은 작은 보험 대리점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이상으로 가득했다. 낡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었다. 보험은 사람을 지키는 일이다. 절대 숫자로만 보지 말 것.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는 변했다. 승진하고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지며 언젠가부터 고객은 실적이 되었고 사람은 숫자가 되었다. 그리고 아들 지훈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 세상은 냉정해. 감정은 사치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그런데 이 젊은 설계사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아직 가지고 있었다. 시간 좀 주시면 최선의 플랜을 만들어 드릴게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릴게요. 도연은 번호를 적어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윤서아 대리님은 왜 이 일을 하세요? 보험 설계사가 쉬운 직업은 아닐 텐데. 서아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은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제 아버지가 보험 하나 제대로 못 드러나서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런 교통사고였는데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했죠. 병원비, 장례비, 빚. 어머니가 혼자 다 짊어지셨어요. 도연은 숨을 멈췄다. 그때 알았어요. 보험은 돈이 아니라 안전망이라는 걸요. 누군가의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처럼 준비 없이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로비에 침묵이 흘렀다. 고운이 힐끗 이쪽을 쳐다봤고 번호표를 든 할머니 한 분이 눈가를 닦았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고맙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노인이 문을 나서자 고운이 서아에게 다가왔다. 야, 윤서아. 너 또 시간 낭비했네? 조 지점장님이 실적 체크한다며? 너 이번 달 3건밖에 안 했잖아. 서아는 서류를 정리하며 담담하게 말했다. 계약 안 되면 어때? 사람 대접은 받고 가셨잖아. 에휴, 그러니까 내가 맨날 꼴찌지. 너 이러다 잘린다?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지. 고운이 혀를 차며 자리로 돌아갔다. 서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노인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그날 밤 강남의 한 고층 빌딩 42층 세양 컨설팅 본사 고문실. 한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의 시선은 오래된 수첩에 고정되어 있었다. 1982년 3월 15일. 오늘 첫 고객을 만났다. 공장 노동자인데 월급이 80만 원이라고 했다. 그중 5만 원을 보험료로 내겠다고 했다. 나는 울 뻔했다. 이 사람은 자기 밥값을 줄이면서 가족을 지키려는 거였다. 나는 절대 이 마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도연은 수첩을 덮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마음을 잊어버린 게. 노크 소리가 들렸다. 고문님, 들어가도 될까요? 아들 지훈이었다. 35, 전략기획팀장. 아버지를 닮아 냉철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들어와. 지훈이 태블릿을 내밀었다. 아버지, 다음 주 수요일에 상견례 어떠세요? 서아도 그날이 괜찮다고 하고요. 도연은 태블릿을 보지도 않고 말했다. 아직이야. 네. 또요?
좀 더 지켜봐야겠어. 지훈이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대체 뭘 더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서아 집안 조회는 벌써 3번이나 하셨잖아요. 빚도 없고 정가도 없고 집안도 깨끗하다고 나왔는데 그건 서류상의 것일 뿐이야. 그럼요. 도연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진심. 무슨 진심요? 그 여자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우리 집안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지우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아는 제가 이 집안 아들인 줄도 모르고 만났어요. 제가 그냥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인 줄 알았고요. 그럼 지금은 알고 나서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어? 그건 지훈이 말문이 막혔다. 사실 조금은 달라졌다. 서아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가끔 조심스러워했다. 세안 컨설팅 고문의 며느리가 된다는 부담감 때문일 것이다. 사람은 상황 앞에서 변해. 특히 돈과 권력 앞에선 더 그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시네요. 의심이 아니야. 확인이지. 도연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너는 아직 몰라. 이 바닥이 얼마나 무서운지. 진심 같아 보이는 거짓말, 사랑 같아 보이는 계산, 헌신 같아 보이는 투자. 나는 40년 동안 그런 것들만 봐왔어.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연은 미소 지었다. 냉철하고 계산적인 미소였다. 내가 직접 시험해 볼 거야. 네. 윤서아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해야겠어. 그래야 내가 안심하고 우리 집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지. 지우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무슨 일 벌이시려는 거 아니죠? 걱정하지 마. 그냥 확인만 할 거야.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확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뭔가 계획이 있을 때였다. 일주일 후 메가라이프 보험 강북지점. 조민석 지점장이 전 직원을 회의실에 모아놓고 소리쳤다. 이번 달 실적 마감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현재 우리 지점이 전국 87개 지점 중 82등입니다. 화이트보드에 적힌 숫자들이 직원들을 압박했다. 목표 대비 달성률 62%. 이게 말이 돼? 본사에서 매일 전화 오는 거 알죠? 이번 분기에도 꼴찌하면 우리 지점 통폐합 대상이에요. 직원들이 고개를 떨궜다. 특히 조민석이 명단을 가리켰다. 윤서아 대리. 당신은 이번 달에 계약 몇 건이야? 서아가 조용히 대답했다. 3건입니다. 3건? 평균이 11건인데 3건?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 계약액 총합이 얼마야? 482만 원입니다.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다. 고은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482만 원? 나 하루 실적보다 적네. 조민석이 책상을 탁 쳤다. 윤대리, 당신 작년에도 꼴찌, 재작년에도 꼴찌. 이제 3년 연속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상담한 고객들은 모두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단지 계약 금액이 크지 않았을 뿐이다. 70대 독거노인의 실버보험, 한부모 가정의 어린이보험, 영세 자영업자의 소액보험. 저는 제 방식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방식? 무슨 방식? 손해보는 방식? 손님을 숫자로 보지 않는 방식입니다. 조민석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아니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부심? 자부심으로 밥 먹고 살아? 이번 달 실적 못 채우면 계약 해지야. 알아들었어? 네. 회의가 끝나고 고은이 서아를 커피숍으로 끌고 갔다. 야, 너 진짜 미쳤어? 지점장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사실을 말한 건데 뭐. 에휴, 넌 사실만 말하고 살면 사회생활 어떻게 해? 그리고 너 진짜 이번에 잘릴 수도 있어. 각오돼 있어? 서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다. 고은아, 너는 왜 이 일 시작했어? 왜긴 왜야? 돈 벌려고. 너도 그렇잖아. 나는 아니야. 그럼 서아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웃고 있었다. 우리 아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11살 때. 고은의 표정이 굳었다. 보험 하나 없었어. 아빠가 성실하게 일만 했거든. 보험이 뭔지도 모르고 필요하다는 것도 몰랐어.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어. 서아야, 엄마가 식당 3군데를 돌며 일했어. 나는 장학금으로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벌고 그렇게 10년을 버텼어. 서아는 사진을 다시 넣었다. 그때 다짐했어.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없도록 누군가는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보험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거야? 응. 그래서 나는 절대 실적을 위해 필요 없는 보험을 팔지 않아. 대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보험을 팔아. 고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 바보같이 착하다. 바보면 어때? 나는 이게 좋아. 두 사람이 지점으로 돌아왔을 때 로비의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검은 코트의 노인. 한도현이었다. 서아는 반갑게 다가갔다. 어르신, 오셨어요? 응, 그때 보내준 설계안 잘 봤네. 마음에 드셨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3개 다 좋더군. 특히 2번째 플랜이 마음에 들어. 서아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그럼 오늘 계약 진행하실 건가요? 그런데 말이야. 도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어. 아, 괜찮아요. 다음에 가져오세요. 그리고 계좌번호를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적는 게 맞나? 그는 일부러 계좌번호를 틀리게 적었다. 서아는 웃으며 확인했다. 어르신, 여기 숫자가 하나 틀렸어요. 은행 코드는 3자리인데 4자리를 쓰셨네요. 제가 다시 적어드릴게요. 아이고, 미안해. 내가 눈이 어두워서. 아니에요. 이런 실수는 정말 흔해요. 걱정 마세요. 도연은 또 일부러 서류 한 장을 빼놓고 제출했다. 서아는 친절하게 설명했다. 어르신, 개인정보 동의서가 빠졌어요. 이거 없으면 처리가 안 돼요. 제가 새로 출력해 드릴게요. 아, 그래. 내가 자꾸 실수를 하네. 괜찮아요. 서류가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도연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2번째 시험 통과. 보통 직원이라면 불편한 기색을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서아는 끝까지 정성을 다했다. 그런데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다. 상담이 거의 끝날 무렵 로비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 롤렉스 시계와 명품 서류 가방이 눈에 띄었다. 전형적인 VIP 고객의 모습이었다. 고은이 재빨리 일어나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조민석 지점장도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 김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방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야죠. 하하, 갑자기 시간이 나서요. 법인 보험 건으로 상담하고 싶은데. 그럼요. 지금 바로 VIP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조민석이 고은에게 눈짓했다. 고은이 서아에게 다가왔다. 야, 윤서아. 저 노인 상담은 나중에 하고 저 VIP 고객 보조 좀 해줘. 지금 상담 중인데? 에이, 노인네 상담이 뭐가 급해? 저기 법인 보험이면 최소 5천만 원짜리야. 내 1년 실적보다 많아.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분이 먼저 오셨어. 고은이 눈을 부릅떴다. 너 미쳤어? 지금 실적 압박받아서 잘리기 직전인 주제에? 그래도 순서는 지켜야지. 조민석이 큰 걸음으로 다가왔다. 윤대리, 뭐 하는 거야? 김 사장님 기다리시잖아. 서아는 차분하게 말했다. 지점장님, 죄송하지만 이 어르신 상담을 먼저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손님은 손님이에요. 먼저 온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조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야, 윤서아.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칙? 이 바닥에 무슨 원칙이 있어? 실적이 원칙이야. 돈이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다. 모든 직원이 이쪽을 쳐다봤다. 대기 중이던 고객들도 숨을 죽였다. 도연도 조용히 지켜봤다. 조민석이 목소리를 낮췄다. 윤대리, 마지막으로 묻는다. 저 VIP 고객 지금 당장 응대할 거야, 말 거야? 어르신 상담을 먼저 마치겠습니다. 좋아. 조민석이 비웃었다. 그럼 이번 달로 끝이야. 알았어? 너 이번 달 실적 못 채우면 바로 계약 해지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은 인사고과에 전부 기록할 거야. 고객 응대 거부, 상사 지시 불이행, 팀워크 저해. 네. 조민석은 씩씩거리며 VIP 고객에게로 갔다. 고은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렸다. 진짜 미쳤나 봐. 저러다 잘리는 거야. 자기만 원칙 있는 줄 아나. 하지만 서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노인을 바라봤다. 어르신, 죄송해요. 제 일 때문에 시끄러워서.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들었다. 목이 메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럼 계약 진행할까요? 신분증은 다음에 가져오셔도 돼요. 일단 가계약서만 작성하시면. 잠깐. 도연이 서아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윤 대리님, 방금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저 때문에 직장 잃을 수도 있는데 왜 저를 먼저 상담한 거예요? 서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다. 어르신이 먼저 왔으니까요. 그게 답이에요? 네. 그게 전부예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어르신? 미안해요. 나 때문에. 괜찮아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도연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4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윤 대리님,
네. 보험은 정말 마음을 지키는 약이군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어르신 같은 분을 만날 때 제가 이 일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날 오후 도연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지점을 나섰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세안 컨설팅 본사. 도연은 아들 지훈을 회의실로 불렀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앉아라. 지훈이 앉자. 도연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지훈이 봉투를 열자 결혼 날짜가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 이게 상견례 날짜야. 다음 달 15일. 괜찮아?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드디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응.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여자를 직접 만나봤어. 네. 언제요? 일주일 전. 그리고 오늘. 지우는 어리둥절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은 지난 일주일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자신이 평범한 노인으로 위장해서 서아를 시험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 아버지가 그런 일을. 미안하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 내 여자가 진심인지. 그래서요? 어떠셨어요? 도연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지훈아, 내가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아버지, 윤서아는 진짜야. 이 더러운 세상에서 아직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야. 실적보다 사람을, 돈보다 마음을 우선하는 사람이야.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다. 고마워요, 아버지. 아니야. 내가 고마워해야지. 내 여자가 나한테 큰 걸 깨우쳐줬어. 무엇을요? 도연은 낡은 수첩을 꺼냈다. 1982년에 적은 그 문장을 지훈에게 보여줬다. 보험은 사람을 지키는 일이다. 나는 언젠가부터 이걸 잊어버렸어. 숫자만 쫓고, 실적만 쫓고, 권력만 쫓았지. 그런데 윤서아를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중요한 걸 잃어버렸는지. 아버지, 지훈아, 그 여자 절대 놓치지 마라.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 찾기 힘들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꼭 잘할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진짜 시작이었다. 사흘 후 메가라이프 보험 강북지점. 서아는 책상 앞에 앉아 사표를 작성하고 있었다. 이번 달 실적은 4건에 그쳤다. 목표의 36%였다. 야, 서아야. 고운이 다가왔다. 응. 진짜 그만두는 거야? 응. 어차피 잘릴 거 내가 먼저 나가는 게 낫지. 에휴. 나는 내가 끝까지 버틸 줄 알았는데. 서아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그러고 싶었어. 근데 현실은 현실이잖아. 그때 지점장실 문이 열리며 조민석이 나왔다. 윤서아 대리, 잠깐 들어와. 서아는 사표를 들고 지점장실로 들어갔다. 조민석은 팔짱을 끼고 그녀를 바라봤다. 사표? 네. 이번 달 실적을 못 채워서. 잠깐. 조민석이 손을 들어 막았다. 그 전에 할 말이 있어. 네. 조민석은 컴퓨터 화면을 돌렸다.
거기에는 본사에서 온 공문이 떠 있었다. 윤서아 대리, 당신 이번에 고객 만족 대상 받았어. 서아는 귀를 의심했다. 네, 그게 무슨... 본사에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전국 1200명의 설계사 중에서 당신이 1등이래. 특히 고령 고객 만족도가 압도적이었다고. 저는 몰랐는데요. 나도 방금 알았어. 그리고 조민석이 다른 메일을 열었다. 세안 컨설팅에서 우리 지점이랑 제휴 제안이 들어왔어. 조건이 하나 있는데 윤서아 대리가 전담 매니저로 참여해야 한대. 세안 컨설팅이요? 서아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국내 최대 보험 컨설팅 업체, 지훈의 아버지 회사였다. 그리고 이것도 봐. 조민석이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다. 일주일 전에 상담했던 그 노인, 한도연의 계약서였다. 하지만 금액이 이상했다. 3억 2천만 원? 응. 그 노인이 부인 보험뿐 아니라 가족 전체 보험을 통합으로 신청했어. 그리고 담당자를 당신으로 지정했고, 서아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다. 이게 어떻게... 조민석이 한숨을 쉬었다. 윤대리, 나는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실적도 못 채우고 원칙만 따지고. 근데 내가 바보였네. 넌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이었어. 한 건의 거래보다 평생의 신뢰를 쌓는 사람. 조민석이 서아의 사표를 찢었다. 이제부터 넌 VIP 전담팀이야. 실적 압박도 없어. 대신 고객 만족도만 유지해. 할 수 있어? 서아는 눈물이 핑 돌았다. 감사합니다. 가봐. 그리고 조민석이 어색하게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숫자에만 매달렸어. 서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왔다. 로비에서 고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서아는 그저 환하게 웃었다. 고은도 따라 웃었다. 야, 넌 진짜 운도 좋다. 운이 아니야. 진심의 결과야. 두 사람이 웃고 있을 때 지점 문이 열렸다. 지훈이 들어왔다. 서아야. 오빠. 서아가 달려가 지훈을 안았다. 지훈이 속삭였다. 축하해. 그리고 할 말이 있어. 응? 우리 아버지가 너 만나고 싶대. 상견례 하자고. 서아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 응. 다음 달 15일. 괜찮아? 서아는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근데 나 잘할 수 있을까? 세안 컨설팅 고문님이잖아. 지우는 웃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 이미 내 팬이야. 무슨 소리야?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일단 날짜만 잡자.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다. 하지만 서아는 아직 몰랐다. 그 노인이 바로 지훈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한 달 후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상견례 날이었다. 서아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손이 떨렸다. 어머니도 옆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서아야, 괜찮겠니? 괜찮아요, 엄마. 지훈 오빠가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세안 컨설팅이라면 재벌급인데. 그때 문이 열렸다. 지훈이 먼저 들어왔고 뒤따라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다. 서아는 일어나 인사하려다가 얼어붙었다. 어르신? 그 남자는 다름 아닌 한도연이었다. 일주일 전까지 낡은 코트를 입고 지점에 오던 바로 그 노인.
도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서아 대리님. 아니, 이제는 예비 며느리라고 불러야겠군요. 서아는 입이 떡 벌어졌다.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럼 그때. 네. 제가 지훈이 아버지 맞습니다. 지훈이 난처하게 웃었다. 서아야, 미안해. 아버지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셔서. 서아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아니, 그럼 저는. 제가. 도연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진심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 당연한 일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이 바닥에선. 도연은 서아의 어머니에게도 인사했다. 사돈어른, 좋은 딸 키우셨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로 와주신다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서아의 어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희 서아가 부족한 게 많은데.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저렇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훈의 어머니 미정도 서아를 따뜻하게 안았다.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네. 지훈이가 좋은 사람 만났어.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식사 중에 도연이 서아에게 물었다. 서아 씨, 계속 메가라이프에서 일할 건가요? 네, 일단은요. VIP 전담팀으로 발령받아서 혹시 관심 있으면 우리 회사로 오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고객 중심의 보험 문화를 만들고 싶거든요. 서아 씨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해요. 정말요? 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준비가 되면요. 서아는 감격스러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도연은 옛 수첩을 꺼내 서아에게 보여줬다. 이거 봐요. 1982년에 제가 적은 글입니다. 서아는 수첩을 읽었다. 보험은 사람을 지키는 일이다.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알아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가는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가족은 기념사진을 찍었다. 서아와 지우는 행복하게 웃었고 양가 부모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밖으로 나오자 도연이 서아를 잠깐 불렀다. 서아 씨, 잠깐만요. 네, 어르신. 앞으로는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아, 네. 아버지. 도연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여십시오. 서아가 봉투를 열자 수표가 들어 있었다. 3천만 원. 이건 결혼 준비 자금이에요. 부담 갖지 말고 받아요.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당신이 저한테 준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요. 네. 도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 덕분에 제가 40년 전에 저를 만났어요. 잃어버렸던 초심을 되찾았고요.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서아는 눈물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을 숫자로 보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세요. 네, 꼭 그럴게요. 도연은 미소 지으며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좋은 며느리 만나서 내가 더 기뻐요. 1년 후 메가라이프 보험 강북 지점. 지점 입구에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다. 고령자 무료 상담의 날 마이너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서아는 이제 VIP 전담팀장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매주 수요일은
고령 고객을 위한 무료 상담을 진행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아이고, 윤 팀장님. 또 왔어요. 얼마든지 오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요. 상담실 벽에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보험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약입니다. 그날 오후 익숙한 뒷모습이 지점에 나타났다. 한도현이었다. 이제는 정장이 아닌 편안한 차림이었다. 아버님, 서아가 반갑게 일어났다. 응, 며느리. 잘 지내고 있어? 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도연은 주변을 둘러봤다. 이거 보러 왔지. 고령자 무료 상담. 좋은 프로그램이더라. 고맙습니다. 아버님 아이디어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진심이 만든 거지.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아 씨, 아니 서아야. 내가 요즘 자주 생각하는 게 있어. 뭐예요? 만약 내가 그날 이 지점에 안 왔더라면 어땠을까? 아버님, 나는 40년 동안 숫자만 쫓았어.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지. 그런데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가치가 뭔지. 도연은 서아를 바라봤다. 고마워. 이 늙은이한테 다시 한번 사람다움을 가르쳐줘서.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아버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두 사람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도연은 본사 임원회의에서 발표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사람 중심 보험을 핵심 가치로 삼겠습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진짜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는 도연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우리 며느리 윤서아 팀장입니다.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서아는 임신 소식을 알렸다. 온 가족이 기뻐했고 도연은 특히 감격했다. 아들아, 내가 정말 복받았구나. 고맙습니다, 아버지. 서아 같은 여자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지우는 웃으며 아버지를 껴안았다. 그날 밤 도연은 서재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글을 적었다. 2023년 9월 15일. 오늘 손주 소식을 들었다. 서아 덕분에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됐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사람이 됐다. 보험은 사람을 지키는 일이다. 이제야 진짜로 이해한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도연은 미소 지으며 수첩을 덮었다. 2024년 봄 메가라이프 보험 강북 지점 앞.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다. 윤서아 팀장, 대한민국 보험대상 수상 축하합니다. 시상식에서 서아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을 뿐입니다. 보험은 상품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당신의 가족을, 당신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약속이죠. 청중이 박수를 보냈다. 도연도 맨 뒤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다. 시상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서아를 축하했다. 지우는 아내를 자랑스럽게 안았고 도연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다. 잘했어, 며느리. 고맙습니다, 아버님. 아니야. 내가 고마워. 그날 밤 서아는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보험 설계사로 살아온 5년.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 어느 비 오는 날,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저 수건을 건넸을 뿐인데 그분은 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보험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마음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댓글에는 수백 개의 응원이 달렸다. 서아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날 처음 도연을 만났던 날처럼. 하지만 이제 비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따뜻했다. 서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 아기야.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배웠단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거. 그게 진짜 성공이라는 거. 그리고 속삭였다. 진심은 결국 가장 좋은 보험이 된단다. 창밖으로 햇살이 번지기 시작했다.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떠올랐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끝. 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2022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은 때로 오해받고 때로 무시당하지만 그 안에는 진짜 사람을 지키려는 진심이 있습니다.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진짜 영웅입니다. 당신도 오늘 누군가에게 수건을 건넬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진심이 세상을 바꿉니다.